그리고 배당주는 또 수급이 없는 배당주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게 막 보면은 수급이 없는 배당주가 뭐 있죠? 제약주가 대부분 그래요. 제약주 여러분 다 물려가지고 지금 배당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당락 빠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만 보고 정말 버티면 안 됩니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진짜 개잡주잖아요. 막 하루 1%도 안 오르고 0.5%, 0.5%막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락장이라던가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갑자기 툭 빠지고 무슨 호스사 개잡주처럼 촥촥촥촥촥 빠지잖아요. 위안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론 악재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빠진단 말이에요. 대양주가 밑으로는 잘 빠지는데 위로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난 진짜 사람들 보고 놀란 게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계좌 찍혔는데 이거 손절한 애가 뭐 있냐니까. 야,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은 플러스 30%고 상한가 두 번 먹으면 다 복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내가 처음에 첫 강 시작할 때부터 말했죠. 자, 여러분 계좌에 HTS 있는 마이너스 40%는 진짜 마이너스 40%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 만원의 종목에 마이너스 40%면 6,000원이 됐어요. 자, 6,000원에서 6,000원이 다시 저걸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6,000원이 된 주식이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67.5%가 돼야 돼. 67.5%가 올라야지 마이너스 40%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상한가 한 번 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대형주는 상한가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주식 발행수가 많아서. 너무 유통 주식수가 없는 걸 해도 안 되지만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걸 해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애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30% 바뀌어서. 뭐 그 형이 들은 종목이 뭐 보니까 뭐 신세계 뭐 이런 거 면세점 때문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면세점 이슈가 터졌어도 상한가 못 간 게 그런 종목들입니다. 절대 무거운 종목 못 가요. 그렇게 한 번 빠진 종목은 죽어도 못 갑니다.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터질 일이 뭐가 있어요. 상한가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는데 안타깝더군요. 계산이 마이너스 40%니까 상한가 한 번이랑 10%만 오르면 된다. 아니에요. 상한가 두 번 터져도 본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손절이나 그런 걸 좀 정말 중요시 해야 돼요. 여러분, 고배당주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느리고 여러분이 배당 받은 만큼 주가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는 다들 배당만 받고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계좌는 손실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진짜 뭐 한국전력을 보고 20년 전에 이걸 샀으면 주가가 2배 되고 정말 좋지 않았겠냐 뭐 이 말을 하대요. 주가가 20년 전에 얼마인 줄 알았어요? 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20년 전이 아니라 처음 했을 때 10년 전에도 그랬고 주가가 IMF 이전으로 가볼까요? 이때 2만 원, 2만 9천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95년도에 2만 9천 원 주식이 지금 4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2만 5천 원? IMF 이전에 어땠죠? 예, 쌍쌍바 그리고 쭈쭈바 하나에 50원이었어요. 하나에 50원. 그 당시에 2만 원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 수준이었어요. 50원.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1650원인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2,000원이 안 됐던 시급이에요. 한 달에 뭐 신문 배달 뭐 잘하고 해봐야지 30만 원이었어요. 알바를 잘하고.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90 몇만 원? 95만 원도 안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2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주가가 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막 몇천 원 했던 게 지금 막 4천만 원, 막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한국전력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움직임이 없는 거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 4만 원이 된 게 거의 작년 정도 됐어요. 작년에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뭐 레포트도 칭찬 나오고 뭐 전기값 뭐 하면서 수혜주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4만 원까지 왔지. 결국 별로 그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샀으면 얼마나 벌었을까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 워낙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두 배도 오른 것도 아닙니다. 2만 원이 4만 원, 30년 전에 2만 원, 4만 원 됐다고 해서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IMF 다음에는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만 원도 안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면서 주가가 고작 4만 원 된 거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짜리가 뭐 150만원, 200만원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버텼으면 수익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이 없다는 주식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당기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막 주가가 막 하락장 오고 그러면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이쪽으로 돈이 몰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상승장이 되잖아요. 제약주라든가 뭐 다른 거 뭐 게임주 산타랠리 같이 뭐 이렇게 랠리 시작하잖아요. 얘는 또 밑으로 쭉 빠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락장 때 올랐던 주식은 상승장인데 빠지고, 왜냐면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섹터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다른 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여기 있던 섹터에 돈이 빠져서 다른 섹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하락장에서 잠깐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배당까지 먹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장에서 오르면은 그냥 팔고 수익을 배당만큼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상승장이 되면은 이런 종목은 다시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주식을 책에서 나온 거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PBR, PER, 고배당주를 보고 주식을 사라. 이거는 정말 말로만 쉽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종목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쳐져 있고 움직임이 느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는 거의 지지부진하고 이런 종목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당까지 노려서 매매하기보다는 배당만큼 배당 이상을 받았으면은 그냥 연말에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책으로만 배운 거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배당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자, 배당은 기산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연도마다 다릅니다. 그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제외.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30일이나 30일이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며 그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D- 이튿날에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배당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거나 회사 경영이익이 악화될 경우에는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배당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딱 주가가 지지부진해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배당마저 안 준다고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옵니다. 개인이 던지는 게 아니라 기관 외인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 자, 손절 물량이 시장으로 출몰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3번 중간 배당은 꼭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중간 배당이 작년에 있었다고 해서 올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간 배당의 대부분 주가가 내려가서 주가 방어 차원에서 기업에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포스코.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져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가가 너무 빠졌을 경우에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원래 배당 있는 주식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노리고 솔직히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 작년에 줬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중간 배당을 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4번 배당주는 배당락이 존재한다.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만 노린다면 배당액만큼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 5번 수급이 있는 배당주를 노려라. 자, 기관인이 사지 않는 배당주는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이라서 움직임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물린 다음에 배당이라도 받자 버티면은 배당 받으려다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래사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6번 고배당주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다. 고배당주일수록 위로 잘 안 오르는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나 하락시에는 코스닥 개잡주처럼 정말 밑으로 잘 빠져요. 그리고 하락장 초입에는 물론 배당주로 몰리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하락장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주식도 투매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 돌입되면은 배당주는 소외가 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으로, 특히 직장인이신 분들은 주식으로 은행 이자보다만 더 벌었으면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 100%, 200%를 직장인 분들이 뭐 찍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걸 노리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 한 종목, 두 종목 수익률 100% 났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수익률이 100%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시고 은행 이자보다만 더 벌었으면은 와, 이번 달 아니 이번 연도 성공했구나. 그렇게 만족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주식을 오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욕심에 절대 지면 안 돼요.